조문숙 TV입니다. 이번에는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5.18 사건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개입했다고 하는 북한군 개입설 혹은 600명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600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33년이 지난 2013년 5월 갑자기 인터넷 그리고 아스팔트 시위, 언론, 종편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00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33년 혹은 34년 그 기간 중에 대략 한 10년 가까운 10년, 2009년으로 치면은 한 6, 7년, 그 6, 7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확대 재생산돼서 드디어 600명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하나의 그 이론이죠. 이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 600명설을 주장하는 측, 그러니까 5.18 진압자 측입니다. 5.18 진압자 측 중에서도 이 600명설 이것을 주장하는 쪽은 흔히 5.18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혹은 장세동 씨 뭐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0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이 12.12 사건하고 5.18 사건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한 다음에 12.12 사건만 무죄로 하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진압자 측이 주장하는 것이 600명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18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5.18 쪽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두고 12.12 쪽에는 7명이라 그러죠. 자신들 말로는 7명인가 6명이라고 합니다. 이 진압자 측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이 활동을 하는 곳이 대불총이죠. 대불총. 그래서 우선은 이 600명설을 주장하는 진압자 측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진압자 측을 오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쪽은 신오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오봉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진압자 측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600명설이 나오니까 연희동에 가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타격 대상을 잘못 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대불총이라는 것이 600명설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600명설은 누가 주장을 합니까?
종편을 보면은 그 탈북자가 나오죠. 지만원 씨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그랬죠. 과거에 무슨 웬만한 그 공직에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공직에 있던 그 과거의 원로들, 이 원로들은 김대중 대통령 아래 있던 사람이나 뭐 또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아래 있던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래 있던 사람이나 뭐 아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600명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뭐 지금도 그 동영상 파일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대불총이 탈북자들에게 그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준 것이죠. 또 대불총이 지만원 씨에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과거에는 확실히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대불총이 지만원 씨를 통해서 탈북자에게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한 의사발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개인 방송이죠. 참깨 방송이라고 이 개인 방송이 이쪽에서 부족한 어떤 제보라는 말로서 600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수차에 걸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600명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러면은 이 600명설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하는 어떤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6년인데 2006년에 탈북자 임천용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이야기가 이때는 북한군 개입설, 북한군이 개입했다, 내가 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주선한 곳도 역시 대불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불총의 신윤희 장군이 얘기를 해서 그건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활동을 다 사실은 그 중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를 합니다. 임천용 씨가 그 2006년 11월 또 2007년 2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임천용 씨의 얘기로는 그 단체가 자유북한군인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고 그 단체를 뭐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11월 한국논단에 밝힌 바로는 한 개 대대에 약 45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0년에는 계엄령 때문에 육지로는 드나들 수가 없어서 모두 서해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내려온 사람이 3분의 1만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망을 했든 아니면 이곳에 낙오가 됐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 남아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06년 11월. 그런데 2007년 2월 뉴스한국하고 인터뷰에서는 450명이 600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개 대대라고 합니다.
세대가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600명인데 이때는 서해와 동해로 나뉘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해로 300명, 동해로 3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쪽에서 돌아간 사람들 숫자는 서해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죠.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서해에서 100명, 동해에서 150명 정도가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2006년의 그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북한 특수군 출신이 300명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있다는 얘기고 2007년 2월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역시 살았거나 죽었거나 북한 특수군이 250명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탈북자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보수 잡지에 실어주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넷에 알리는 방식으로 북한군 개입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임천용 씨 외에 또 누가 있다 이래서 이 탈북자의 증언을 모아서 책으로 냅니다. 이 책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런 책입니다. 탈북자들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지만원 씨가 썼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대불총의 신윤희 장군이 이야기한 것이고 또 지금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지만원 씨 자신도 어떤 계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유포가 됐고 해서 탈북자의 증언을 지만원 씨 대필로 쓴 책이다. 사실은 지만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탈북자들은 글도 잘 못 쓰고 그리고 이 증언을 책으로 내려고도 하지 않아서 내가 여러 차례 간곡히 책으로 내자고 설득을 했고 또 내가 도와서 또 금전적으로도 도와서 책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책이 나온 것이 2009년 9월입니다. 2009년 9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중요한 것이 이 책에서 600명설의 근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이야기를 모아서 지만원 씨가 쓴 다음에 지만원 씨가 봐라, 이 책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정모 혹은 김모 씨라고 하는 북한군 소자 출신이고 현재 분당에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북한군 특수군을 이끌고 1980년 5.18 때 광주에 왔던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내용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한 얘기를 최근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모 씨가 대필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증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이 한 말이 사실인가는
화려한 사기극이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600명서를 임천용 씨는 나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속의 증언자들도 나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책 속에 한 가지 더 들어있는 것이 인민군 열사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언이. 인민군 열사묘라는 것은 1980년 광주에 투입되었던 북한군, 그 북한 특수군들의 무덤이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열사묘다. 자, 이것은 증인이 쓴, 그 증인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쓴 책을 보면 될 것이고, 인민군 열사묘라는 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임천용 씨가 개입서를 꺼낸 다음에 탈북자의 증언을 책으로 모아서 지만원 씨가 낸 이 책에서 증인이 있다, 열사묘가 있다,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북한군 특수군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만원 씨가 600명서를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합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북한 책에 폭동을 일으킨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600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 책이 하나가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검찰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600명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현재 600명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만원 씨인데, 지만원 씨의 근거는 1.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에 있다. 2. 북한 책이 있다. 3. 검찰 수사 보고서에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600명설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 부분은 빼놓고 이제는 인민군 열사묘, 그리고 북한 책 부분도 역시 북한 책 부분 믿을 수 없죠. 이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5.18 당시의 피진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북한을 어떻게 믿고 북한의 주장을 믿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반대가 된 것이죠. 이 종북 척결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북한 책이 증거다, 북한이 썼으니까 맞아, 이런 주장을 하는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책은 내버려 두고 인민군 열사묘와 검찰 수사 보고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민군 열사묘,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북한군 개입서를 주장했던 사람은 임천용 씨. 그래서 450명에서 600명까지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분당에 산다고 직접 내려온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은 200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대략 그렇다는 것인데, 이 인민군 열사묘를 주장하는 쪽은 탈북 난민 돕기 활동가라는 사람입니다. 김주호 씨. 김주호 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단지
탈북자를 돕는 활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인민군 열사묘를 근거로 해서 490명설을 주장합니다. 광주 5.18 때 북한 특수군이 49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민군 열사묘의 맨 처음 출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이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 제일 처음 인민군 열사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마산 광주 영웅묘지에는 비문이 있다.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누워있는 동지들은 1980년 5월 남조선에 파견되어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산화하였다. 이런 비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전 북한 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즉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책 속에서는 이 인민군 열사묘 묘비에 1980년 5월 남조선에 파견되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 책이 9월에 나왔으니까 2009년 9월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저 얘기하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큰일이 난 겁니다. 바로 김주호 씨가 덜컥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천마산에 있는 광주 영웅묘지 비문이라고 하는 인민군 열사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처음 사진을 가져와서 보니까 여기는 사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980년 5월 남조선에 파견됐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결국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이 책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 난민 돕기 활동가 김주호 씨는 새로운 490명설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진에 보면은 묘비가 있고 여기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적혀 있는 이름이 158명,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적힌 이외에 332명이라는 내용이 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뭐 공화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민군 영웅이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은 없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158명 더하기 332명 해가지고 49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5.18 광주에 난파된 광주에 침투했던 특수군이라고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북한의 난파 제대별 사망자 명부에 봤더니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 부분은 신뢰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5월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우리 국정원에서 이 명단들을 확인해 봤더니 광주에서 했다고 볼만한 어떤 연계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난파 제대별 사망자 명부에 이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정원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일로 난파됐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특수군은 490명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1차적으로 발표된 게 언제냐면 2012년 7월입니다. 한기총신문이라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사진과 함께 보도를 하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90명이 사망한 날은 1980년 6월 19일로 돼 있다. 그런데 그 6월 19일로 한 이유는 광주 난파작전 종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러한 설명이 한기총신문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이 관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5.18인데 사망일을 6월 19일로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난처해하면서 변명을 했죠. 이거는 좀 날짜가 늦어진 거는 뭐 이유가 그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작전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5.18이 끝난 게 5월 27일인데 불과 한 20여일 만에 사망자 처리를 해서 비석을 세운다. 좀 납득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날짜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니고 너무 빠르다. 80년 5월 18일 사건을 80년 6월 19일에 종결 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동욱 게이트 분석 보고서라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같은 해 9월 27일 김주호 씨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대불총 주관이었죠. 밑에 이름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알다시피 전부 대불총 소속 단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 이름이 대단합니다. 5.18 북한 특수부대 난파 폭로 기자회견. 5.18 난파 북한군 명단 공개.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한기총신문에서는 이 작전 종결일이 6월 19일이고 이 사람들의 사망일이 6월 19일이다 이런 것을 밝혀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러나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묘지를 조성한 것은 80년 8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야기가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마산의 이 묘지는 원래 여기 묘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뚜렷이 다른 일로 희생된이 아니고 사망한 북한군들의 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금 인민군 영웅열사묘라고 사진 찍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김주호 씨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인민군 영웅열사의 무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묘지가 80년 8월에 조성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 묘지가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90명이라는 근거가 됐던 추모비는 1998년 2월 8일에 비로소 건립이 됐다고 합니다. 한참 뒤죠. 묘지가 생기고 나서 한참 뒤 98년 2월 8일. 그러면은 이 추모비가 건립되기 전에는 이 묘지에 누가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일반적인 묘지가 아니고 가묘입니다. 그저 뭐 부장품 여러 가지 그 어떤 물품을 모아서 이렇게 가묘를 여러 명을 넣어서 만든 가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98년 2월 8일에 비로소 이 비문이 세워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5.18이라는 근거도 없고 또 5.18 직후에 세웠다고 하는 주장도 역시 좀 희박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주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 증거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가지 자료를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발표를 하겠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어째서 김주호 씨가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진 자료가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진 자료를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군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발표에 참가했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석구 변호사 이야기도 보도가 됩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5.18 사건을 주로 무더기로 수임하는 변호사로 유명한, 널리 알려져 있는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 정도면 법적인 증거력을 갖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변호사로서의 특별한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490명이 와가지고 광주에 왔다가 다 사망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도된 내용인데 김주호 씨가 광주에 수백 명이 안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안매장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게 되면 어쩌면 490명보다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쨌든 발굴을 해야겠죠. 만일 광주에서 발굴을 해서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들이 북한군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광주 피해자인지 그것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군이 아니면 광주 시민이 490명이 더 사망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 인민군 열사묘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 5월 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김정일이 월남전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인민군 영웅 열사묘에 안치하도록 했다. 즉 베트남전 참전 사망자 묘지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베트남에서 사망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저 그 사람들의 어떤 물품을 모아서 가묘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름도 인민군 영웅 열사묘. 이 사진에 보면 인민군 영웅 열사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묘를 만들고 시기적으로 좀 뒤늦게 98년 2월 이런 시기에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비슷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이 광주에 왔다는 쪽은 자꾸 이렇게 멀어지죠. 이런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이 이 인민군 열사묘 사진,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진이죠. 사진까지 나왔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인 주성아 기자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주성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8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고 나도 그런 소리 다 들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탈북한 다음에는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자꾸 전달을 한다. 사실은 소문을 들었는데 내 친구 얘긴데 우리 이모부의 형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전해 들은 얘기를 더 진짜처럼 들리게 하려고 친척 이야기, 친구 이야기로 바꿔서 한다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더더구나 인민군 열사묘 사진을 주성아 기자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탈북한 사람이 그 캐논 카메라에다가 찍어온 열사묘를 봤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인터넷에 게시를 했는데 이 김주호 씨가 보여준 사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주성아 기자가 그 게시한 사진은 풀이 돋아 있는 계절에 찍은 것이고 이때는 눈이 내리는 계절, 그 잎이 풀들이 다 말라 있는 그런 계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 주성아 기자도 이 사진을 찍어온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주니까 찍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려는 이야기는 그것이죠. 왜 이런 걸 찍어오면 돈이 될까? 바로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탈북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돈 버는 도구로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꾸만 소문을 키우고 그럴싸한 이야기,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자꾸 들어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호용 씨, 박희도 씨, 신윤희 씨가 세상을 뜨면 그러면 다 끝나겠죠. 그때는 돈벌이도 끝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민군 열사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 속에 나온 인민군 열사묘가 발전을 해서 김주호 씨의 이 사진까지 여기에 서석구 변호사가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야 하는 데까지 잘못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봤습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김주호 씨의 주장은 적어도 우리 국정원이 봤을 때는 허위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인민군 열사함이 오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를 하나의 근거로 쓰면서 또 다른 두 개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만원 씨죠. 자, 이번에는 600명 지만원 설을 보기로 합시다. 지만원 씨는 북한 책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가지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검찰 수사 기록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 수사 기록에 있다 하는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지만원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입니다. 광주 톨게이트 앞.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건대 톨게이트 앞에서 공단 입구라고 하는 곳까지가 아마 근방인 모양, 그 근처인 모양입니다. 자, 이때 광주 톨게이트 앞에 5월 21일 오전 8시에 24단 62연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24단 62연대.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게 확인된 내용들인데, 확인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만원 설이지만, 자, 5월 21일 오전 8시에 24단 62연대 중에서 62연대가 아니고 62연대의 지휘 차량 14대가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14대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서울에서 당시 24단장인 박준병 씨가 이 62연대하고 같이 광주로 와야 되는데, 지휘 차량인 이 4분의 1톤짜리 지프차 14대를 같이 싣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61연대가 용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갑자기 명령을 받아서 62연대가 오다 보니까 차량을 싣고 오기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싣기 위해서 화물차를 연결을 하면은 서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광주 도착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지휘 차량만 따로 보냅니다. 그래서 62연대는 기차로 오고, 요 14대 지프차에다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인원이 28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온 요 지휘 차량 14대와 인원 28명이 오전 8시에 공단 입구에 도착한 것이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정확히는 8시 10분입니다. 공단 입구에 도착한 것이 8시 10분. 그런데 이 10분 전인 오전 8시에 공단 입구에 이미 시위대가 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위 군중이 2,000명이 모여 있어서 오전 8시에 몇 시간 전에 출발해서 광주에 도착한 61연대가 이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해산시키려고 공단 입구에 갔습니다. 10분 전에.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때 61년대가 장교 82명, 사병 1413명, 차량 40대 이렇게 갔는데 2000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2000명이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해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고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서울서 내려가면서 연락을 했는데 이쪽에서 안내병을 배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28명이 탄 지휘차량 14대가 공단 입구로 가다가 시위대에게 잡힌 것이죠. 차량 40대, 사병 1413명이 가서 돌아간 그곳에 겨우 28명이 간 겁니다. 지휘차량 14대. 그냥 차만 지금 운반하는 것이고 병력은 기차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단 입구에 가서 둘러싸여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 1명은 실종이 됐는데 3일 후에 치료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리고 25명, 그러면 3명이죠. 나머지 25명이 공단 입구에 잔류했다. 잡혀 있었던 것이죠. 잡혀 있었는데 이 25명이 12시경에 탈출해서 부대로 복귀했다는 자료가 국방부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에 일어난 것이고 위치가 8시 10분이고 공단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는 수사 기록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광주 톨게이트 앞,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입구를 딱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8시라고 합니다. 톨게이트 앞에, 이 고속도로, 광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오전 8시에 300명의 지만원 씨 말로는 북한 특수군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매복을 해서 이따가 화염병을 던지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뺏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9년 11월에는 지휘차량 14대를 뺏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2009년 11월에는 지휘차량 14대를 뺏었다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4분의 1톤 지프차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5월이 됩니다. 2010년 5월이 되면은 주장을 뭐라고 바꾸냐면 지휘차량 14대가 아니라 사단장용 지휘차를 포함해서 14대 지프차 탈취. 자, 여기다 사단장을 끼워 넣습니다. 사단장용 차를 포함해서 14대, 아직 14대는 맞습니다. 14대 지프차를 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 그런데 지만원 씨는 절대 62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24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과 연대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24단이 광주로 간 24단 그 병력은 이렇습니다. 60년대가 장교 88명, 사병 1514명. 61년대 장교 82명, 사병 1413명. 62연대 장교 84명, 사병 1450명. 그리고 사령부 직할로 장교 30명, 사병 105명 해서
62연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62연대는 1534명이 됩니다. 1534명이 되지만 24단이라고 얘기하면 4766명이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만원 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62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 24단이라고 씁니다. 지만원 씨는 스스로 글 속에서 자신이 월남전에서 44개월이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사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대령 출신입니다. 이 차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계속 24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휘차량 14대, 그 다음에 사단장용 차를 포함한 지휘차량 14대까지 봤죠. 그 다음에 2012년 6월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4단 선발대라고 얘기합니다. 24단 선발대. 자, 4,766명의 24단의 선발대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28명은 아니겠죠. 이 선발대라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앞에 지휘부가 있었다. 사단장, 24단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지휘부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선발대 앞에 박준병 장군이 다 있었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300명 북한 특수군이 지휘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화염병을 들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지휘부가 혼비백산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휘용 차량, 지프차 14대를 탈취를 하고 나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 선발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다. 이게 다 2012년 6월 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야기가 바뀝니다. 처음에 지휘차량 14대라고 했죠. 이때도 14대라고 했습니다. 2012년 6월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프차 12대에다가 군용 트럭 15대 이상 이거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자료에도 없는 군용 트럭 15대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뀌죠. 이번에는 2012년 10월입니다. 2012년 9월에 한 번 더 있는데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24단 이 특수군이 24단 지휘부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전에는 선발대를 공격했다 그래놓고 이때는 지휘부를 직접 공격했다. 박준병 장군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을 텐데 300명의 북한 특수군한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2년 10월입니다. 이때는 24단 지휘부를 공격해서 와해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이 되면은. 그리고 이야기가 더 늘어나는 것이 이때는 화염병을 들고 있었다 그랬죠. 화염병 쭉 유지되다가 2012년 10월이 되면 화염병에다가
폭발물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염병 등 폭발물 해서 폭발물이 추가가 됩니다. 게다가 탈취한 것이 어땠습니까? 요 앞에서는 지프차에다가 군용 트럭 15대가 늘어났다고 했죠. 이번에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지프차 14대 그리고 기관총 및 무전기 이걸 탈취했다고 합니다. 기관총과 무전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꾸 바뀌어갑니다. 2013년이 됩니다. 2013년 5월 이때는 저 300명 북한 특수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정예부대라고 그러죠. 300명 정예부대가 2013년 5월 24단 지휘부를 기습 공격해서 이번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단사령부 병력 얘기합니다. 사단사령부 병력이 혼비백산했다. 사단사령부 병력은 기차에 있습니다. 지금 이 광주 톨게이트 앞이나 공단 입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사령부 병력이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했다. 완전 소설 쓴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24단 차량 번호가 찍힌 지프차 14대에다가 트럭이 이제 늘어납니다. 20여 대. 탈취한 것이 트럭이 20여 대. 아까는 트럭이 15대 이상 하다가 또 20여 대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2013년 5월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2013년 8월 2013년 8월이 되면은 수사기록에 이것은 바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록에는 80년 5월 18일에 광주에는 300명씩으로 이루어진 학생 시위대가 2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동 상거리에 있었고 하나는 광주 공원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가 8시에 24단 지휘부를 공격했다. 그래서 지프차 14대를 탈취했다. 이게 2013년 8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휘 차량 14대가 아니고 지휘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보통 지휘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단장을 비롯해서 장교들이 다 있고 다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탈취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빈 차였죠. 운전자하고 나타난 바로는 전체 28명의 인원과 지휘 차량 4분의 1톤짜리 지프차 14대 이것이 탈취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24단 지휘부 병력이 혼비백산하고 또 선발대가 어떻고 그래서 마치 군인 대 이 북한 특수군과의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쪽은 화염병을 갖고 덤벼들었고 또 나중에는 폭발물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24단에서 지프차 14대에다가 기관총도 뺏기고 그랬는데 우리 쪽의 피해는
겨우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뭐 한 사람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두 사람이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에 그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 뺏겼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과장을 넘어서서 이건 허위사실이죠.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준병 24단장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박준병 사단장은 2012년 8월 6일 군인의 길, 정치인의 길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172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일 새벽 2시 30분경 용산을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아침 8시경 광주 외곽에 도착한 연례대의 지휘용 지프를 광주 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하고 있던 민간인 시위대에게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력은 모두 기차로 이동하고 지휘용 지프 연례대에는 화학참모가 인솔하여 육로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뭐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5월 21일 탈취당한 연례대의 차량에는 병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만원 씨는 병력이 있었고 그 병력들로부터 그 병력을 제압하고 차량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대단한 막강한 북한 특수군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 62연대가 차량을 피탈당한 시간은 8시 1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만원 씨는 계속 8시라고 했죠. 그리고 장소 또한 공단 입구라고 했는데 톨게이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있고 톨게이트, 여기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와서 매복을 한다. 이러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단 입구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차가 오니까 여기에서 막혀서 둘러싸여가지고 차량을 뺏겼다 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매복이라고 하니까 톨게이트 앞에 무슨 땅굴이라도 파고 숨어 있었는지 300명이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상, 상황상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와 게다가 무슨 무협지를 쓰듯이 계속 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버리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600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그 24단 이야기는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사실 문제를 떠나서 지만원 씨의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만원 씨는 북한 특수군 300명이 24단 지프를 뺏어서 그 다음에 아세아 자동차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온 고속버스 5대, 여기에 또 특수건 300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도 아세아 자동차로 가서 이 600명이 군용 트럭, 장갑차 이런 차들 328대를 탈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기 도착했을 때가 9시다. 양쪽 다 9시다.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수시로 바뀝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바뀐 게 언제냐면 2013년 8월. 그때는 이 특수군 300명이 와서 이걸 다 뺐고, 그 다음에 300명이 와서 600명은 무기를 탈취하러 10명씩 나뉘어서 갔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980년 5월 22일 동아일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전 9시에 오긴 왔습니다. 오전 9시에 데모대가 50여 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50여 명이 군용 지프를 앞세우고 왔다. 50명이 군용 지프 14대가 뭐 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군용 지프, 바로 24단 62연대에서 뺏은 군용 지프를 몰고 아세아 자동차로 9시에 왔다까지는 맞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300명, 여기 50명이죠. 게다가 특이한 것은 이 데모대가 와서 아세아 자동차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폭동 진압용 차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폭동 진압용 차량을 요구했을까? 검찰 수사 기록에는 300명의 학생 시위대가 있었고, 그 시위대 중 일부가 지프차를 앞세우고 아세아 자동차에 간 게 확인됐다, 뭐 얘기를 했죠. 학생 시위대가 맞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시위를 할 때 경찰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경찰은 진압용 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학생은 뭐 돌멩이나 뭐 이런 걸 갖고 했겠죠. 그럼 이렇게 시위를 할 때 이 학생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압용 차량이 아닐까. 뭐 이것은 그냥 해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갑차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압용 차량,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센 진압용 차량을 요구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5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묵살됐죠. 그래서 9시 10분에 버스 7대를 가져갑니다. 이때는 장갑차도 없고 다른 군용 트럭도 없었습니다. 대형 버스 3대를 포함한 버스 7대니까 뭐 작은 버스나 보통 버스 4대, 대형 버스 3대 이렇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9시 10분에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9시 45분에 시위대가 다시 왔습니다. 신문에도 재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왔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고속버스 5대에 나눠 타고 300명이 왔다고 합니다. 9시 45분에 아세아 자동차에 와서 이들이 가져간 것이 뭐냐면은 대형 버스 15대, 장갑차, 군용 트럭, 민간인 트럭 해서 차량 56대를 탈취했다. 지만원 씨는 이것도 56대가 아니라 뭐 356대인가 그렇다고 하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9시에 온 이 50명과 9시 45분에 온 300명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아세아 자동차에서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는 아세아 자동차에서 600명이 만나서 있었다. 이 600명이 북한군 특수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죠. 이렇게 거의 지금 지만원 씨가 한 이야기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허위 혹은 위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2010년 5월 지만원 씨의 주장을 보면은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다가 조금 제외시켜놨던 건데, 과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300명 특수군이, 북한 특수군이 24단 사단본부의 행군 대열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행군 대열. 도대체 어디에서 행군 대열을 본 것입니까? 기차에 있는 병력이 어떻게 해서 지만원 씨 눈에는 행군을 하는 대열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 수를 더 뜨지요. 24단이 아침 8시에 광주 톨게이트에 도착하리라는 이 극비사실, 이것을 알아냈다, 특수군이. 그러니까 뭐냐, 특수군만이 아니라 군 내부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군 내부에 있는 간첩하고 이 특수군이 연결이 돼가지고 8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와서 화염병으로 24단 사단본부 행군 대열을 공격해서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제압한 다음에 차만 뺏어갔다. 그리고 2명은 좀 긁히고 다치고 1명은 길 잃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군 출신이 이렇게, 이 군인으로서는 좀 몰상식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어쨌든 지만원 씨의 600명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사실은 어쩌면은 콩알 만한 사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채만한 허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최근 2013년 11월에 들어서 참깨 방송, 이것도 또 하나의 600명설 내지는 12.12 사건으로부터 무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스를 제공해주는 개인 방송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게 이제 2013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이주천 교수라고 서양사학자 이주천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는 150명설입니다. 사실 150명이 되겠죠. 이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150명이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50명이 광주에 왔다. 그래서 3명만 돌아갔다. 그것도 전남 해안에서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서해안으로 갔다는 소리죠. 그럼 47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명은 어떻게 됐느냐? 조총련계 사람들이 일본 일본 여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여권에다가 사진을 바꿔 붙여갖고 뭐 개인으로 오든지 해서 올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흘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100명은 들어왔을 것이고 47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50명이 들어왔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150명설이 또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 특수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과거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1980년에 대북 정보를 맡고 있던 총책임자였다고 하는 이학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명의 북한 특수군이 5.18 때 광주에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는 1980년 5월 21일 담화문에서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이 잠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간첩들이 많이 있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순분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특수군이 뭐 몇백 명이 왔다고 하는 이것은 과장도 아니죠.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그 당시에 간첩 비슷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490명, 450명, 600명 뭐 어찌됐든 부대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장을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을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무책임한 일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13년 5월에 또다시 이학봉 씨, 이희성 씨의 말을 빌어서 우리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군 특수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는데 그 보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간첩들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죠. 600명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주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잘못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은 지만원 씨나 김대령 씨나 대불총 이쪽은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읽는 법, 또 자료 인용하는 법,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만원 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물론 사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인정하지요. 전문가라면 자료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범죄잖아 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읽고 바로 인용해 봤자 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겠죠. 바로 이주천 씨의 경우입니다. 애초에 쓰는 자료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료를 쓰는 법이 바르게 돼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있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그리고 지만원 씨의 책 7권, 또 김대령 씨의 책 4권, 이 600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사실은 10년 동안 연구 결과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지만원 박사, 5.18 박사는 없습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 이 두 박사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해서 7권의 책을 썼고 김대령 박사는 4권의 책을 썼다. 지만원 박사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하나 더 대필 했기 때문에 한 권 더 썼다고 해야 되겠죠. 8권의 책을 썼고 4권의 책을 써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600명설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2013년 8월 4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역사의 진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600명설은 600명설이 바탕으로 하는 수사, 서울지검의 수사 보고서, 거기 내용이 왜곡돼 있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자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한 그러한 범죄 집단이지, 그들이 우리 법원에 나와서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한 정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자료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 내용이 쭉 어떠어떠하게 됐다. 시간, 사실관계도 안 맞다. 기록하고도 다르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고, 그리고 1980년 5월 21일 광주 공단 입구에서는 24단 병력이 행진을 한 바가 없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명설의 근거가 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8권의 책, 4권의 책, 10년의 연구 결과와 함께 600명설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에 들어있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이것을 바탕으로 쌓아 올라갔던 이론들, 그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을 확대 재생산한 자료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많은 행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허위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만일 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다면은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위조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탈북자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쓰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여기 책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에 있는 증거를 하나씩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수고를 한 그러한 결과가 600명설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종편에서 이것을 방송하면서 제소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600명설이 옳다 그르다 해서 제소가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600명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600명설은 여전히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600명설이 어떻게 발전돼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허구성 이런 것들을 밝혀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